이번 사연은 말끝마다 시부모님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며 산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어가고 있고 돌 조금 안 된 아이 하나 키우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시댁에서 봤을 땐 제가 참 못된 며느리일 거예요. 시부모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따박따박 따지고 공격적인 발언까지 하는 며느리니까요. 시부모님이 예전에 실수했던 일들까지 자꾸 끄집어내서 시부모님에게 인신공격까지 하는 아나무인 며느리입니다. 그런 저를 안 보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니 고맙게 생각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식으로라도 시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의 막장 행동에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다면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유별난 것도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못된 며느리가 된 것도 있어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빠는 집안의 늦둥이 막내입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이 조금 있는 분이셨는데 재산 때문에 아빠가 큰아빠들과 고모들에게 많이 시달렸다고 들었어요. 미리 재산을 받은 큰아빠들과 고모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나몰라라 했고 결국 형제들의 이간질로 부모님에게 미움이나 받던 천덕꾸러기 같은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저희 아빠가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아빠 형제들은 참 말이 많았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누명 씌우는 형제들, 큰아빠와 고모들 말만 듣고 그쪽 편만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형제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살던 막내였죠. 의지할 곳이 저희 부모님밖에 없게 되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희 아빠는 큰아빠들이나 고모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독설과 악담을 퍼붓고 내쫓았어요. 저희 아빠는 좀 영혼이 자유로운 막내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런 일 때문에 아빠와 엄마는 종종 싸우셨습니다. 엄마는 평화주의자 같은 성격이라 흥분해서 형제들에게 막말을 하는 아빠를 말렸고 아빠는 엄마가 본인 편을 들지 않는 것이 서운해서 두 분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라고 하시며 저희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아빠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하는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누가 누명을 씌우려고 하면 즉시 받아쳐야 하니까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만 그렇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결혼한다고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저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상견례 때부터 시부모님의 막장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상견례 날인 것을 잊으셨는지 그날 과음을 하셨어요. 술이 좀 취하시니까 양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방귀도 뀌고 트림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인간미가 있구나 하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어디 사돈 될 사람한테 반말을 하냐?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우고 자란 사람이냐? 나이 많아서 나에게 술 한 잔 사준 적 있냐? 나는 사실 술 사주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형이라 부르긴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 스타일이 좀 이래요. 인신공격을 좀 놀리듯이 즐겁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 생각으로는 듣는 상대가 더 기분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식장 지하 미용실에 친정엄마, 시어머니, 신우가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먼저 끝나서 저희 아빠가 계산을 하려고 하니 직원이 전부 계산할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전부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다는데 직원은 별 생각 없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전부 다 계산해달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신우의 헤어와 메이크업 비용까지 계산하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신우 누구도 계산하지 말란 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저희 아빠 성격이 좀 별난 게 이때 시어머니나 신우 둘 중 한 명이라도 본인들 거는 본인들이 계산하겠다고 했으면 아니라고 내가 계산하겠다고 기분 좋게 계산했을 거래요. 그런데 그런 말은 없고 나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누가 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그깟 몇십만 원 사돈한테 쓴 거 아깝지 않다 하셨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행 다녀와서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출근길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동네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다 보니 반상기를 안 받은 걸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반상기가 어떤 의미인 건지 길게 설명하시고는 싼 거라도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싼 거 보냈다가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모르니 괜찮은 걸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결혼한 선배들한테 물어본 다음 저는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반상기 보내지 말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반상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계셨고 신우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은 돈 들여서 결혼했는데 반상기 얘기는 왜 꺼내셨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되게 무식한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시고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신우가 저를 째려보면서 말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고 언성을 높이길래 어머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누가 뭐 가르쳐 줄 때 배우는 거지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정색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땡땡이 말 다 옳은 말이구만. 누나가 왜 나서서 그래? 이랬더니 신우도 얼굴이 빨개져서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임신 초기에 시댁에 갔는데 밖에 있다가 시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간 것이었어요. 그때 좀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갔다가 바로 시댁으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딜 시댁에 오는데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오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심하게 혼날 일인가 해서 순간 당황했는데 시어머니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어요. 제가 뚱뚱한 편은 아닌데 하체에 지방이 몰리는 편이라 바지보다는 치마를 좋아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하게 화를 내셔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운 날에 짧은 치마 좀 입고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했죠. 어머니는 제가 아는데 긴 치마 입고 오면 이 더운 날에 긴 치마 입었다고 뭐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무슨 며느리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해요. 괜한 트집 잡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 못하셨어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결혼하더니 너 살이 너무 쪘다. 살이 너무 쪘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남편이 좋은 말씀도 아닌데 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계속 저보고 살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아버지께 어머님이랑 형님보다 제가 날씬한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이어트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돼지 같은 형님은 오늘 안 온대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살쪘다는 말 무한반복하던 시아버지는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 완전 날씬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몸매였어요. 시어머니는 평범한 아줌마 몸이었고 신우는 약간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조금씩 배가 나오고 아기가 형체가 잡히기 시작해서 남편과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들고 가서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시댁에 갔을 때 초음파 사진을 보고 시어머니 하신 말씀이 왜 벌써 애를 만드냐? 이게 전부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지만 남편도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나 봐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손주가 생겼다는데 축하는 못 해주고 왜 벌써 만드냐는 게 엄마가 할 소리냐고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부부들 자녀 계획도 잘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아무 생각 없이 애부터 가지니 이러는 거 아니냐 하시더군요. 우리 아기 어머님이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보실 생각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는데 여유로운 척하면서 웃으며 말했죠.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때쯤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는 거 알고 계셨을 테니 아차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진짜로 시부모님에게 아예 안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열받아서 남편이 시댁에 다시는 안 간다고 했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도 시댁 경조사가 있을 때는 참석했습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요. 물론 제사 때는 안 갔고요. 아기 낳을 때 시댁에 병원도 알려주지 않았고 조리원도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남편 출근했을 때 다짜고짜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에게 아기를 안 보여드리는 게 어딨냐고 저에게 뭐라 하셨지만 남편도 시부모님한테 절대 내 새끼 안 보여줄 것이라며 이를 갈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저도 남편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과 한마디 없이 아기가 보고 싶다는 말씀만 가끔 하셨는데 그때마다 뱃속에서 우리 땡땡이가 어머님 하셨던 말씀 다 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한 번은 신우부부가 인사를 안 하는 거 가지고 제가 트집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엄청 했겠죠. 며느리 휘어잡고 마음대로 진상 부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인신공격이나 당하니 뒤에서 욕하는 거밖에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신우가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내 엄마 화나게 만드는 올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를 보면 신우부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꿋꿋하게 신우부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본체만체하고는 저를 노려보길래 저도 기분이 나빠서 신우에게 인사는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만났을 때 반가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라고 했더니 치! 이러면서 어이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더라고요. 형님이 처음부터 나 싫어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형님을 무지 싫어한다. 그래도 나는 형님한테 인사는 하지 않냐. 기본 예의는 지켜라. 했습니다. 신우는 표정이 많이 안 좋았는데 별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신우 부부는 저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왔어? 이 정도로요.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남편에게 전화로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남편은 싫다고 했답니다. 친할머니가 돌이 다 되어가는 손자를 못 보고 사는 게 말이 되냐고 하길래 뱃속에 있는 손자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할머니는 손자 못 보고 살아도 할 말 없는 거라고 했다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묻길래 남편은 평생이라고 대답했대요. 남편은 말이 안 통하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추석 때는 아이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이 초음파 사진 보고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잊으셨냐고 그렇게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닌데 웬일인가 싶었네요. 어머님한테 반갑지 않은 손자인 거 뻔히 아는데 억지로 사과하실 거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데 이번 추석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에게 이번 추석 때는 땡땡이 데리고 갈까 했더니 남편은 장난하냐고 엄마가 한 말 잊었냐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화낼 줄은 몰랐는데 광분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친정아빠가 친가 식구들에게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를 달래다가 아빠한테 혼났던 것처럼 저도 남편에게 혼났네요. 엄마는 계속 아빠를 달래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아빠를 더 화나게 만들었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시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리게 되겠죠. 저희 부모님도 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보여드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하니까요. 솔직히 제 마음이 풀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 초음파 사진 보고 막말했던 거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과는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무슨 사과냐고 해요. 막가파 며느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한다고 저를 혼내시는 분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니님 말씀대로 막장 시댁에 말 한마디 못하고 살다가 이혼하게 되느니 스니님처럼 할 말 할 줄 아는 며느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지키는 일이란 말씀, 지극히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